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자막이나 제목에 움직임을 넣어주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처음 배우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각각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시고요. 첫 번째는 한 글자 한 글자 동작을 잡는 경우입니다.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잡는 거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고나 뮤직비디오 이런 데서 보면 글자들이 화려하게 움직이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디자인에서 글씨를 배치하거나 구성하는 타이포그래피, 움직임을 뜻하는 키네틱, 이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움직여서 글자 배치하기. 모션 그래픽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컴포지션으로 컴포지션 만들고, 저는 1920, 1080 그리고 24프레임으로 그리고 10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각 레이어에 에디터라고 쓰고 한 글자씩 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선택하시고 화면 클릭하면 텍스트 레이어가 생기죠. 거기다 에디터라고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폰트를 적용시킬게요. 폰트를 아무거나 하나 찾으시고 글자 크기도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2번 눌러서 2번 복사할게요. 그리고 처음 거를 E만 놔두고 지우시고, 두 번째 거는 D만 놔두고 지우시고, 세 번째 거는 터만 놔두고 지울게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하시고 P를 누를게요. 그럼 포지션이 나오죠. 만약에 포지션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경우는 현재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영 변환키를 한번 누르시면 영문으로 바뀌면서 P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잡아 볼게요. L을 양가 왼쪽으로, 그리고 털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포지션이랑 로테이션만 가지고 동작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Shift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업을 해볼게요. 에디터에서 A한테 포지션 키프레임 활성화를 누를게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찍히죠. 로테이션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Shift R을 누르시면 포지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로테이션 항목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로테이션도 키프레임을 누를게요. 이렇게. 그리고 10프레임 이전으로 다시 갑니다. Shift 페이지 업. 그럼 처음 프레임으로 오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포지션을 바깥으로 뺄 거예요. 화면 밖으로 왼쪽으로 뺄게요. 이렇게 빼시고 로테이션은 360도 줄게요. 그럼 360도 돌면서 이 화면으로 10프레임까지 들어오겠죠?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하나 이상해요. 뭐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잖아요. L을 중심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 끝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죠?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회전이라고 하는 건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하실 때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끝보다는 각각의 선택된 텍스트의 중앙에 놔두시는 게 조금 더 멋있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로테이션을 없앨게요. 로테이션 키프레임 잡은 걸 없애고 위에 보면 앵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죠. 도구 상자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글자로 이동해서 글자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중앙에 딸깍 하고 스냅이 걸립니다. 그때 놔두시고 다시 로테이션을 잡아 볼게요. 키프레임 누르시고 Shift 페이지 업으로 다시 처음 가시고 360도 이렇게 쓰시면 이번에는 글자 중앙으로부터 회전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중앙으로부터 회전을 하죠. 좀 더 보기 좋죠? 네. 두 번째 글자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K를 누르시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이후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K 누르시면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할 겁니다. K 이동하죠. 그 상태에서 D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위치에서 바로 키프레임을 찍지 마시고 아까처럼 앵커 포인트가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옮겨 볼게요. 앵커 포인트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중앙에 스냅이 걸리죠. 그 상태로 포지션이랑 로테이션을 키프레임을 잡을게요. 그리고 J를 누르시면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J 그리고 360도 회전 그리고 대각선으로 뺄게요. 대각선으로 뺐고 나머지 한 글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이번엔 위로 빠지는 걸 할게요. K를 눌러서 이동 더에다가 Shift R 그리고 앵커 포인트 중앙 키프레임 2개 잡으시고 J 360도 그리고 위로 뺐습니다. 네,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화면 안으로 회전해서 들어오는 글씨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때 모션 블러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면 더 부드럽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적용시키는 방법은 이 위에 Enable 모션 블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이 컴포지션에서 모션 블러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션 블러를 적용시키고 싶은 레이어들은 여기 모션 블러 체크란이 있어요. 하나씩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는 에디터라고 하는 글자 3개를 모션 블러 적용시키고 싶으니까 여기 체크를 하나 이렇게 하시면 움직일 때 블러가 먹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한번 보시면 보세요. 아까랑 많이 다르죠? 됐다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으면 3개를 클릭하시고 여기 전부 다 F9를 눌러서 이지를 걸게요. 그러면 모션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죠. 여기서도 이제 글씨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싶다 그러면 3개를 이렇게 놔두시면 한 글자 한 글자씩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도 여기서 그래프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앞에 그래프를 했었죠. 이렇게 더 당기면 처음에 확 들어오겠죠. 그렇죠? 두 번째 것도 바꿔볼까요? 바꿔봅시다. 포지션. 세 번째 것도 바꿔볼까요? 그럼 포지션 3개를 다 바꿨어요. 그럼 처음에 확 들어오고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확 그죠?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고 나서
키프레임을 어떤 순서로 들어올 거냐, 그리고 그의 그래프를 어떻게 만질 거냐에 따라서 글씨의 움직임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는 되게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뒤에 소개할 두 가지 방식과는 다르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만큼 더 불규칙적이고 감각적인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식은 텍스트 속성에 있는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 지우고 다 지워볼게요. 에디터 몽키라고 한번 써볼게요. 에디터 몽키 입니다까지 쓸까요? 글씨체를 잡으시고 이렇게 잡았고, 레이어 창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목록이 쭉 열립니다. 이게 애프터 이펙트가 기본 제공해주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간단히 테스트를 위해서 안 보이다가 한 글자씩 보이는 걸 만들어 볼게요. 불투명도, 오페시티하고 관련된 거니까 여기 오페시티 항목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면 밑에 이렇게 항목에 뭐가 쭉 펼쳐져요. 그 중에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애니메이터 1이라고 해서 추가된 게 바로 지금 효과 건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 셀렉터 1이라고 되어 있고, 클릭해서 또 열어볼게요. 그럼 스타트, 엔드, 오프셋 있고, 레인지 셀렉터 밑에 오페시티가 있어요. 오페시티는 트랜스폼에도 오페시티가 있는데 같은 오페시티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에 있는 오페시티는 일단 100으로 놔둘게요. 100으로 그냥 놔두시고, 애니메이터에 있는 오페시티는 0으로 한번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없어지죠. 그리고 스타트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0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쭉 드래그해서 움직여 볼게요. 100까지 키우시면 글씨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0으로 만들면 다시 거꾸로 사라지고, 이번에 엔드 값을 한번 내려볼게요. 엔드 값을 내리시면 뒤에서부터 한 글자씩 보여요. 반대로. 그죠? 그리고 다시 올리시면 사라집니다. 스타트하고 엔드의 퍼센트는 0이 왼쪽 끝, 그리고 100이 오른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터 1의 이 오페시티 0%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스타트하고 엔드를 할 때 기본 미니멈 불투명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페시티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꺼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트가 움직이는 자리만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투명도를 만약 20으로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도 20%가 보여요. 기본적으로 20%가 보이고 거기서 스타트를 움직이면 글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셀렉터의 오페시티는 기본적으로 몇으로 켜져 있는가를 결정하는 미니멈 오페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0으로 놔둬볼게요. 그리고 위에 트랜스폼의 오페시티를 만약 50으로 한번 낮춰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스타트를 키면 최고가 100이 아니에요. 한 20으로 줄여볼까요? 그 스타트를 내리면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값을 키웠을 때 나타나는 글씨의 최대치 밝기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의 오페시티는 맥시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다 밝게 나오겠다라고 하면 오페시티는 무조건 100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씨가 안 보이다가 보이려면 트랜스폼의 오페시티는 무조건 100, 렌즈 셀렉터의 오페시티는 0 이렇게 놔두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트 이 처음 위치에서 키프레임 잡으시고 Shift 페이지 다운 2번 눌러서 20프레임 뒤로 간 다음에 100으로 놔두시면 한 글자씩 쭉 나오겠죠? 그죠? 보이시죠? 한 글자씩. 여기 속성을 보시면 어드밴스트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뭐가 쭉 항목이 나와요. 거기에 몇 가지만 볼게요.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문자 한 문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워드로 바꾸시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에디터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뭉텅이로 보여요. 몽키입니다. 다르죠 아까랑? 그래서 단어로 하실 분들은 캐릭터, 워드로 하실 분들은 워드. 그리고 조금 더 이거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여기 밑에 기능 중에 랜더마이즈라는 게 있어요. 오프로 돼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온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랜덤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오프로 놔두면 순서대로 나오고요. 조금 복잡하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해주는 애니메이트 항목을 여러 개 조합해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 조금 숙련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클릭 몇 번으로 쉽고 간단한데 임팩트 있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안 되는 거냐? 됩니다. 그 쉬운 방법이 바로 지금 소개할 세 번째 방법입니다. 프리셋과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외부에서 제작된 걸 가져다 쓰려면 임포트하거나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과 이펙트에 특화된 툴인 만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하는 여기 패널에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 안에 텍스트라고 있어요. 그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프리셋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씨로만 써 있으면 우리가 어떤 효과인지 모르잖아요. 다 적용해 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이거를 미리 보게 할 수 있게도 해 주었는데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브릿지입니다. 어도비 브릿지를 별도로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이펙트 프리셋 패널을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이런 게 열리거든요. 거기서 브라우즈 프리셋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브릿지가 실행이 됩니다. 눌러보시면 브릿지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 브릿지 안에 텍스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폴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셋의 실제 위치는 C 폴더 안에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서포트 파일, 프리셋, 텍스트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파일들이 실제 그 폴더에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프리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창이 바로 미리 보기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각각의 효과들을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프리셋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애니메이트 인, 애니메이트 아웃입니다. 기본적인 등장, 기본적인 퇴장, 사라지는 거 이런 게 애니메이트 아웃. 애니메이트 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엄청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보이는데요. 효과를 선택하시고 우측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디코더 페이드 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옆에 뭐가 하나 켜지죠?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미리 보기가 됩니다. 타이핑 치는 것처럼 나오죠? 여기 보면 fade up 캐릭터라고 도 있고요. 한 글자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slide up by 캐릭터, 한 글자씩 위로 쭉 올라오는 거죠. 텍스트를 적용하는 방식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텍스트를 씁니다. 에디터 몽키입니다. 쓰시고 적용시킬 fade up 캐릭터를 한번 해볼게요. fade up 캐릭터 더블 클릭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하나씩 생기는 게 보이시죠? U를 눌러보시면 키프레임 잡혀 있는 게 보여요. 보이시죠? 이 키프레임 간격을 줄이시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해서 원하는 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 애니메이트 아웃도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애니메이트 아웃 가시면 여기도 뭐 엔코더 페이드 아웃 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페이드 아웃 바이 캐릭터, 또 한 글자씩 사라지는 거, 이것도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2개 이상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타임라인의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키프레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인디케이터를 이 뒤쪽으로 해서 놔둬볼게요. 2초에 놔두시고 와서 Fade Out by 캐릭터 적용시켜 볼게요. 더블 클릭 누르시면 U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2개의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우리가 인디케이터 놔둔 2초부터 해서 이 애니메이트 아웃된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키프레임을 앞으로 당기면 되죠. 그럼 2가지 효과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을 이용하는 방식이 정말 편해요. 효과를 줄 때. 이번엔 브릿지로 다시 돌아와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요. 블러 같은 경우 블러 글리치라고 되어 있죠. 이런 효과들, 그리고 블러인, 블러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익스프레션도 쓸만한 게 있는데요. 익스프레션에 보면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시간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숫자도 있습니다. 숫자가 쭉 올라가죠. 디스플레이 시간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이어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이 시간에 해당하는 레이어가 새로 생겨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타임라인에 있는 시간이 쭉 나옵니다. 영상이 흘러가는 전체 시간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효과가 뭐 있냐면 글자 바운드 되는 거, 퉁퉁퉁 튕기는 거 있죠? 공 튀기듯이.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써도 참 좋겠죠, 이거? 그러면 이번엔 이 프리셋을 그냥 사용하지 말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글자를 다시 쓸게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글씨체를 조금 두툼한 걸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나눔 고딕을 선택했고요.
셀렉션 툴로 위치를 잡을게요.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시고 효과를 뭘 정할 거냐면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인에 슬라이드 업 바이 캐릭터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더블 클릭 적용하시면 너무 뒤에 생겼네요. 그죠? U 눌러서 맨 앞으로 당길게요. 뒤에 걸 앞으로 조금 당길게요. 속도를 빠르게 1초 정도로. 네. 컨트롤 D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로 복사를 하고 페이지 다운을 3번 눌러볼게요. 3프레임 뒤로 가시고 위에 레이어를 3프레임 뒤로 밀게요. 미는 방법은 대괄호 열기 누르시면 뒤로 가죠. 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거에 T를 누르시고 T, 오페시티를 20으로 바꾸시면 밑에 거가 흐려질 거예요. 그러면 흐린 게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밝은 게 뒤에 이어서 이렇게 되죠. 또 다른 느낌을 내려면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옆에 텍스트에 보면 스트로크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스트로크를 활성화 시킬게요. 필을 없애시고 체크 해제 하시고 스트로크를 생기게 하시면 이렇게 테두리만 보입니다. 테두리만 보이는데 테두리를 조금 더 키울게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테두리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글씨체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위에 레이어에 필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브릿지를 보시면 텍스트에 Fill and Stroke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이쪽에 Fill Color Wip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그럼 이게 적용이 됐을 거예요. 애니메이터 2라고 생겼잖아요. 애니메이터 1이랑 애니메이터 2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처음 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처음 색깔이 뭘로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걸로 채워질 거냐. 이렇게 되면 현재는 빨간색이고 흰색으로 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흰색 글씨로 올라와서 빨간색이 채워지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컬러가 흰색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컬러가 빨간색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 올라온 다음에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색깔 바뀌는 U를 누르시면 키프레임이 열리죠. 얘를 좀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올라오면서 앞에부터 색깔이 바뀌겠죠. 올라올 때 색깔이 바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프리셋을 이용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키프레임을 잡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대부분 다 첫 번째 거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한 자막이나 제목이라던가 이런 거 넣을 때는 이런 프리셋이나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사용하신 프리셋 사용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